이곳은 이집트의 아비도스라는 곳에서 발견된 약 5,000년 전의 맥주 양조장입니다. 이곳은 총 8개의 생산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곡물과 물을 가열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기들이 이렇게 일렬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조직적으로 맥주를 만들던 곳임을 알 수 있죠.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한 번에 22,4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양조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만큼 이집트인들은 많은 맥주를 마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맥주를 주었다는 기록, 이집트 왕실의 제사에서 맥주가 쓰인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최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벽화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인들에게 맥주는 매우 친숙한 음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맥주를 마시고 토를 하는 벽화도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맥주는 도수도 약 2도에서 4도 정도로 낮았다고 추측되고 지금의 맥주와 맛도 전혀 다른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맥주는 맥집에 홉을 넣고 끓이는 과정이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 맥주에 홉을 사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처음부터 맥주에 홉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홉 이전에 주로 허브류를 사용했었고 홉을 처음 사용했다는 기록은 822년경에 나옵니다. 이 기록은 고대 이집트 양조장의 사용 연도로 추정되는 기원전 3150년과는 약 3972년이나 차이가 나고 홉의 재배 조건과 이집트의 기후 조건 또한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대 이집트 맥주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걸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빵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주장, 다른 하나는 빵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메가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빵으로 맥주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여러 유물들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메케르테 무덤에서 나온 빵 공장 모형인데 보시면 절구로 곡물을 가루낸 뒤에 한쪽에서 모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화덕에서 빵을 굽습니다. 다른 한켠에서는 이 빵에 체중을 실어 지디기고 액체를 항아리에 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 등을 통해 빵을 만들어서 물을 넣고 맥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주장은 빵을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맥주를 만드는 것처럼 볼이나 밀을 발화시켜서 즉 메가 또는 엿기름을 만들어서 맥주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델웬 사무엘 박사는 고대 이집트 유적지의 맥주 잔여물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발화되면서 효소에 의해 전분이 분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히에라콘폴리스 양조장 유적에는 맥즙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도의 항아리는 나왔지만 빵을 굽는 오븐 같은 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 당연히 두 가지 모두 만들어 볼 겁니다. 하나는 사무엘 박사가 제시한 맥주 제조 방식에 따라서 빵 없이 메가와 곡물로만 만들 거고, 다른 하나는 빵을 굽고 여기에 메가를 섞어 만드는 방식입니다. 빵을 만든 유적도 있고 메가를 사용한 증거도 나왔으니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럼 수익는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과정 모두 메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확히 메가가 뭐냐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고대 이집트에서 쓰였다고 알려진 밀 품종인 엠머밀을 준비했습니다. 껍질을 도정하면 메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도정하지 않은 밀로 구매를 했고 한번 가볍게 씻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쭉정이 같은 애들은 살짝 솎아내고요. 이제 통에 옮겨 담고서 하루 정도 물에 불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좀 빼주고서 스텐 건조대 위에 젖은 면보를 깔고 그 위에 미라를 올려줍니다. 살짝 도톰하게 깔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면보로 잘 덮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남은 밀도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2판 정도가 나왔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고서 8시간에 한 번씩 위아래를 뒤집어주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한 2-3일 정도를 해주면 이렇게 밀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날 때 이 밀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전분분해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즉 밀에 축적된 전분을 영양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분을 더 작은 당 형태로 분해하기 위한 효소가 이 밀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메가라고 부릅니다. 이대로 땅에 심고 계속 놔두면 밀로 자랄 수 있는 거고, 술을 만들 때는 이 효소를 사용하기 위해 더 이상의 발화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이대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시킨 메가를 따뜻한 물에 풀면 효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메가 속 전분을 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당에 효모를 넣으면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술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메가를 역시나 물에 풀어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잘 쪄낸 고두밥을 넣고 따뜻한 물에 두었다가 생강 등을 넣고 한번 팔팔 끓여서 식힌 후에 마시면 바로 식혜가 되는 것이죠. 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싹이 튼 밀 메가를 식품 건조기에 넣고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밀이 1.5kg 정도 되는
되는데 은근히 양이 꽤 많습니다. 53도 정도의 온도에서 하루 동안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바짝 잘 말랐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고소하고 이대로 먹어도 그냥 시리얼 같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건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메가를 좀 넓은 곳에 옮겨 담고서 열기로 좀 날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김 식힌 후에 지퍼락에 잘 담아서 보관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보리 메가를 준비합니다. 역시나 도정하지 않은 겉보리를 준비했고요. 도정을 한 보리와 비교를 해서 보면 확실히 겉모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보리를 깨끗하게 씻고 둥둥 떠오르는 쭉정이들은 따로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밀과 마찬가지로 하루 정도 불려놨다가 물을 빼주고서 스텐 건조대 위에 젖은 면보를 깔고 보리를 올려줍니다. 역시나 2판 정도가 나왔고 위에 젖은 면보를 덮어서 수분이 마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고서 8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주고 물을 뿌려주면 2-3일 뒤에 이렇게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메가를 만드는 거는 처음인데 조금 손이 가긴 하지만 생각보다 쉬워서 할만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직접 싹을 틔워서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여튼 이제 마찬가지로 건조기에 넣고 24시간 정도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고소한 보리 메가가 완성이 됐고 마찬가지로 지퍼락에 넣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가는 준비가 되었고 빵을 준비해야 합니다. 좀 찾아보니까 외국 형님 중에 집에서 고대 맥주를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스펠트 밀로 약간 비스켓 형태의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펠트 밀은 엠머밀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인 약 2000년 전에 등장한 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걸로 비스킷 형태의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펠트 밀을 약 250g 정도 계량을 하고요. 한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줍니다. 그 사이에 뭘 준비하냐면 바로 막걸리입니다.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효모가 필요한데 그 옛날에 지금처럼 효모를 따로 분리하지 못했을 것 같고 제가 참고한 외국 형님은 살균하지 않은 애플 사이다를 살짝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효모가 살아있는 생 막걸리를 구하기가 매우 쉽죠. 이 막걸리의 아랫부분에 있는 탁한 부분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윗부분은 마셔야 하고요. 아우 시원하다. 이제 냄비에 따뜻한 물을 붓고 여기에 막걸리를 넣어서 효모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제 믹서에 밀을 넣고 잘 갈아줍니다. 아니 고대 맥주면 절구를 써야지 하실 수 있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메가는 직접 만들었잖아요. 최대한 곱게 통밀가루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막걸리를 살짝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이 좀 질어서 추가로 밀을 더 갈아서 넣어주었습니다. 열심히 치대서 쫀득쫀득한 반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대충 랩에 감고서 따뜻한 찜질팩을 넣고 이불을 덮어서 1시간 정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죽이 좀 부풀어 오른 것 같죠? 냄새는 상당히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킷 형태로 대충 찢어서 오븐 트레이 위에 올려줍니다. 어차피 나중에 으깰 거라서 모양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형님들이 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작은 동그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븐에 넣고 170도에서 구워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구웠는데요. 야, 이거 무슨 완전 돌이 나왔습니다. 겉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속은 또 꽤 부드러워요. 소리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거의 뭐 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원래 이렇게 딱딱한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살짝 당혹스러웠습니다. 맛은 고소한 게 맛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돌 비스켓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집트 맥주 전문가인 사무엘 박사님이 제시한 맥주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방식은 빵을 안 쓰고 메가와 곡물로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단 아까 만들어 놓은 메가를 보면 이렇게 싹이 난 부분도 같이 말라서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채반에 넣고 살살 비벼주면서 지저분한 부분은 좀 떨어져 나가게 해줍니다. 만들어 놓은 메가 전부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이렇게 지퍼락에 다시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메가를 곱게 갈아내야 합니다. 작업실에 이런 분쇄기가 있어서 여기에 메가를 넣고 드라이버를 연결한 후에 갈아줍니다. 근데 드라이버 출력이 영 딸리네요. 배터리는 완충시켜놨는데 이 분쇄기를 돌릴 만큼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만에 좀 편하게 하나 했더니 뭐 별 수 없이 손으로 돌려줍니다. 자세가 안 나와서 꽤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메가를 다 갈아냈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2가지 버전의 맥주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보리 메가를 찬물에 넣어놓고 스펠트 밀을 갈아서 뜨겁게 익힙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섞어서 발효를 시키고요. 다른 하나는 엠머밀 메가를 찬물에 넣어놓고 발화시키지 않은 일반 엠머밀을 갈아서 뜨겁게 익힙니다. 그리고 이 둘을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박사님께서 연구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맥주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제안한 방법입니다. 영국 박물관에서 이 방법대로 재현한 영상도 있습니다. 자, 우선 갈아놓은 보리 메가
메가, 엠머 메가에 찬물을 부어서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갈아낸 스펠트 밀과 엠머 밀에 물을 부어주고 얘네들은 가열해서 익혀줄 겁니다. 이 곡물들은 발화시킨 메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생 곡물입니다. 이렇게 가스불 위에 놓고 눌러붙지 않게 살살 저어주면서 충분히 익혀주겠습니다. 유적에서 곡물과 물을 가열한 걸로 보이는 장소가 나왔다는데 아마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간 점성이 생길 때까지 익혀줬으면 뜨거운 상태의 스펠트 밀은 큰 냄비에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아까 찬물에 담궈 놓았던 보리메가를 넣어줍니다. 잘 섞어준 후에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보리메가의 효소가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시키는 당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보통 시중 맥주를 만들 때는 약 65도 부근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이 당화 작업을 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뜨거운 상태의 곡물과 차가운 상태의 메가를 섞으면 온도가 약 50에서 60도 정도로 나오게 되니까 효과적으로 당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옆으로 잠깐 두고 이제 잘 익힌 뜨거운 상태의 엠머 밀에 마찬가지로 차가운 엠머 메가를 부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역시 1-2시간 정도 이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술덫이라고 하는데 이 술덫이 어느 정도 식으면 이제 깨끗하게 열탕 소독한 옹기에 옮겨 담아줍니다. 이대로 두면 술이 되냐? 아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달달한 맥집이 술이 되려면 반드시 효모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알코올에 잘 견디는 양조용 효모가 필요합니다. 효모를 따로 넣어주지 않는 이상 이대로 두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효모가 이 술떡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효모들 중에 양조용 효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술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운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린 고대 이집트의 유적지, 여기서 한 번에 22,000리터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만들면서 급여를 맥주로 줬다고까지 하는 걸 보면 맥주가 이들 문화에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메가즙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방치하고서 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홀짝 게임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뭔가 안정적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일에 붙은 효모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진 술을 일부 조금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술에 존재하는 효모를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냥 자연 상태의 효모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엠머 메가와 엠머 밀을 조합한 술덫에는 아까 빵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막걸리의 밑에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보리메가와 스펠트 밀을 조합한 술덫에는 집에 마침 저번에 술을 만들고 남은 대추 야자가 있어서 대추 야자를 넣어줬습니다. 대추 야자의 겉에 혹시 효모가 붙어있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효모를 얻어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술 만드는 시점에 제철 과일인 유기농 참외를 샀습니다. 이 참외의 껍질만 씻지 않고 그대로 술덫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2 과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술을 만들어 본 거는 처음이라서 이게 정말 술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메가와 곡물로만 만든 맥주는 준비가 됐고 이대로 이틀 정도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빵으로도 맥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곱게 갈아낸 보리메가를 찬물에 불려줍니다. 그리고 돌덩이 같은 빵을 최대한 잘게 쪼개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좀 불려주겠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불린 빵은 최대한 잘 으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메가를 함께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막걸리를 살짝 부어서 효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소독된 발효통에 옮겨 담고 역시나 이틀 정도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의 모습인데요. 빵을 넣어 발효시킨 맥주는 기포를 내면서 발효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엠머 메가의 막걸리를 살짝 넣은 맥주도 뽀글뽀글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외 껍질을 넣은 맥주는 어떨까요? 오, 되고 있어. 대박. 와, 이 안에서 지금 뽀글뽀글 기포가 나오면서 알코올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활발하게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설마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되네요. 이거야말로 곡물과 과일 껍질만 들어간 진짜 고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틀 동안 발효를 잘 마쳤고 이제 술들을 걸러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빵을 넣고 발효시킨 술을 걸러서 큰 계량컵에다 옮겨 담아줬고요. 나머지 술들도 맛을 볼 만큼만 덜어서 걸러냈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엠머메가, 엠머밀로 만든 맥주, 보리메가, 스펠트밀의 참외 껍질, 빵과 메가를 섞어 만든 맥주,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위에는 건더기가 좀 떠 있고 아래에는 탁한 부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좋게 중간 부분에 이런 빨대를 꽂아 마셔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이렇게 긴 빨대를 꽂아서 마시는 그림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건더기들 때문에 빨대를 꽂아 마셨을 거라고 추측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선 빵으로 만든 맥주 맛을 보면 약간 새콤달콤합니다. 단맛은 살짝 적으면서도 약간의 새콤함이 있어서 뭔가 달지 않은 새콤한 식혜를 마시는 느낌입니다. 더운 날에 갈증을 해소하기 좋은 느낌이에요. 도수는 2도에서 3도 정도로 낮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실제 고대 이집트 맥주들도 도수가 2에서 4도 정도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엠머메가로 만든 맥주는 방금 마신 빵 맥주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새콤한 맛과 약간의 단맛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 술이 큰 차이는 없이 결이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리메가와 스펠트밀, 대추야자, 참외가 들어간 맥주입니다. 이거는 앞에 두 맥주와는 결이 다릅니다. 약간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요거트, 식혜, 아침 햇살이 함께 느껴지는 맛인데 곡물의 그런 고소한 맛과 달콤 새콤한 맛이 함께 느껴지는데 건강 음료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빨대를 왜 쓰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을 먹으면 굉장히 텁텁해요. 가운데 부분만 마셔야 맛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달지 않은 식혜 같은 맛에 발효가 되면서 약간 새콤한 맛이 올라온 시원한 저도수 음료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맥주가 그 옛날 이집트 맥주 맛이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곡물과 물의 비율, 발효 기간, 온도 등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주세요. 중요한 건 셋 다 술이 되긴 분명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맥주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맥주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맥주가 제일 맛있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번에 다 마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전부 걸러서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 양조용 효모를 좀 넣고 추가 발효를 시킬게요. 그러고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증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메가를 직접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집트 맥주를 따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막연히 빵으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연구를 보니까 그 옛날에 메가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었다는 게 놀랍고 또 이번에 따라하면서 정말 과일 껍질만 넣어서 술이 발효가 됐다는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또 생각보다 꽤 맛있게 만들어져서 그 부분도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또 흥미로운 술 이야기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 봐!